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중점을 두고 다음 학년이나 그 다음 학년의 내용을 미리 공부합니다. 본인이 현재 속해 있는 학년에 공부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 채 다음 학년을 배우는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시간 낭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 노력만으론 안 되는 게 수학이야 와 같이 유독 수학에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비슷한 원인이 있어요. 우선 수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맨 처음 구구단을 접하게 됩니다. 아니, 외우게 되죠. 1단부터 9단까지, 최근에는 19단까지 외우기도 합니다만 일단 맹목적으로 외우기 시작해요. 구구단이 왜 구구단인지를 모르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알려주는 대로 외워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웠던 공식을 까먹으면 그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되죠. 수학 공식 외우기를 하나 둘씩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돼요. 결국 공식 외우기를 포기하게 되고 수학은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수학이 싫어지고 수포자가 됩니다. 수학은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과목인데 지금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은 공식과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암기식 공부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들의 수학 기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요. 암기 과목은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범위가 3단원에서 5단원이라면 그 전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내용을 모르더라도 3단원에서 5단원만 바짝 외우면 경우에 따라 만점도 가능합니다. 반면 수학은 단원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고1 과정인 도형의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3 과정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중2 과정의 1차 함수와 그래프, 그리고 중1 과정의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를 미리 알아야 하죠. 이렇게 수학은 이전 학년에서 배운 기초가 없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학년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1 과정의 1차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2 과정의 1차 함수를 알 수가 없어요. 1차 함수 수업 시간에 아무리 초집중을 하고 1차 함수 단원의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1차 방정식을 모르면 1차 함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차 함수를 모르면 당연히 2차 함수도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의 기본서를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한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학은 단원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또한 문제풀이 접근 방법과 여기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도 누적되기 때문에 바짝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의 수학 기초가 필수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물 자체가 강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지진과 같은 큰 충격에 여지없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따라서 자기 학년에 맞는 학습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완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완전 학습이란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에 맞는 수학 진도까지 배운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에 중점을 두고 다음 학년이나 그 다음 학년의 내용을 미리 공부합니다. 본인이 현재 속해 있는 학년에 공부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 채 다음 학년을 배우는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시간 낭비입니다. 완전 학습을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학년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이죠. 학교는 한 개의 학급에 학생 수가 약 30명 정도 되는데 한 명 한 명 이해 수준을 분별해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선생님은 해당 학년의 진도에 맞게 수업을 나갑니다. 학생들 중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을 아무리 귀담아 들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차츰 수업을 듣지 않게 됩니다. 옆 친구와 장난을 치고 딴짓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수업을 듣지 않고 부족한 기초를 메워줄 수업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해요. 이보다 더한 고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고2면 고2 수업만 들을 수 있어요. 부족한 고1이나 중학교 내용의 수업을 학교에서 보충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을 통해 보충하려는 학습 전략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요. 다만 남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 하는 맹목적인 선행학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선행학습보다는 완전학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수학 개념과 문제를 반복해서 숙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과 숙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체계화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풀어야지 같은 해결책 찾기 능력이 몸에 체화되어야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결책 찾기 능력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절대적인 공부량을 늘리고 반복해서 숙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은 반복학습이라는 공부의 대전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꾸준히 반복하면서 체화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널리 알려진 잘못된 속설 중에 좋은 대학 가면 예쁜 여자가 줄 선다와 더불어 대표적인 것이 고3 3월 모의고사 점수가 11월 수능 점수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매년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저 속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속설이 통용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고3 때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모의고사 안내문을 보면 월별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공지되어 있거든요. 저는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따라 공부를 했어요. 모의고사 며칠 전에는 나름 벼락치기 공부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안 풀리는 문제는 풀이 과정을 외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다시 또 6월 모의고사가 다가왔고 벼락치기 같은 심정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여름방학이 찾아왔어요. 마음만 급했지 제대로 개념을 쌓을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결국 그해 수능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아들고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의고사가 다가오면 순조롭게 공부를 해나가던 학생들도 마치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모의고사는 현재 자신의 실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주는 역할만 할 뿐 그 이상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만점받는다고 해서 입시에 어떤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험을 못 본다고 해서 입시에 달라질 건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 시험일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학을 암기식으로 공부한다. 두 번째, 수학 기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세 번째, 수학 개념과 문제를 반복해서 숙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첫 번째, 수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자. 두 번째, 부족한 수학 기초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세 번째, 수학 개념과 문제를 반복해서 숙지하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